네, 오늘은요, 제가, 스윙 안에 단기 있다라는 의미를요,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단기, 종배, 스윙, 이렇게 연결되는 타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일정 및 모멘텀이 있는 대장주 후보로 선정해서요, 매매할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두 가지 타점에서 공략하면요, 수익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일단 오늘 지난 영상에서 제가 LA 산불 관련주들이 그쵸, 주말에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장전에 이슈 하이라이트 이슈들을 보니까요, LA 관련 산불 관련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관련주들을 찾아갖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요, 이게 오전장에 오늘 하루 종일 순환을 했어요. 어떻게 순환을 했냐면 LA 산불이라는 테마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LA 산불이라는 강력한 테마가 오늘 하나 형성이 됐다면요, 그쵸, 이렇게 크게 LA 산불, 이 세부 섹터 안에, 그쵸, LA 산불 안에 세부 섹터, 전력기기, 전력망, 뭐 탄소 포집,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는 제가 하나 몰아넣었어요. 뭘로 넣냐, 목재, 뭐 주택, 화재 감지, 그쵸, 전선, 소화전, 공기 청정기, 마스크, 이 것들 다 여기다 넣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됐어요. 이 테마 내에, 세부 섹터 안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순환이 됐어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코로나19 있잖아요. 코로나, 그쵸? 코로나19 강하게 테마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세부 섹터, 뭐 마스크, 그쵸? 음압병동,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그쵸?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세부 섹터가 막 나눠져 갖고 순환을 한 그런 때 기억나시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산불 관련주가 큰 테마라고 하면요, 그 안에서 관련 수혜주들이 이렇게 세부 섹터들이 순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전력기기 쪽에서, 그쵸, 이렇게 돌면서 나중에 탄소포집까지 갔는데, 이 탄소포집 관련주를 제가 공략을 했거든요. 그린케미칼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룰까 합니다. 보시면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단기 매매에서 최고의 선호 타점, 그리고요, 수익 매매에서 최고의 선호 타점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 단기 매매와 수익 매매는요,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수익 안에 단계 있다,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단기든 수익이든 둘 다 한층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전 사례를 통해서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단기 매매에서 가장 선호하는 타점은요, 평소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횡보하잖아요. 주가가 횡보하다가요, 의미 있는 거래대금, 주가가 횡보하다가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생길 때요, 제가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첫 이슈 부각이었죠. 산불, LA 산불 전력망 관련주 중에 첫 이슈 부각이 되면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될 때, 그 중에 이제 실질적인 1등주, 그런 종목이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거든요. 이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할 때요, 제가 이거를 주도주 돌파 및 눌림 또는 종배, 뭐 상단 설명은 안 했지만 상단까지 선호하는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이 단기 최고 타점은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첫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시면요, 이건 산업 있잖아요. 이건 산업이 역시 LA 산불 관련주 중에요, 이제 목재 수요 급등, 이것 때문에 이런 이슈가 부각이 받으면서 관련 수혜주로 오늘 오후장에 상한가 갔는데요. 이거에 같이 비교해 보자면 이거예요. 이거는 어저께 첫 이슈 테마가 형성되면서 1등이었잖아요. 실질적 1등. 거래대금 첫 1000억 이상 터졌어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평소에 거래 거의 없다가 오늘 한 500억 정도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좀 작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요, 등락률이 좀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명목상 1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1등줄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게 부각을 받고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등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실질상 1등은요, 이 녹색존에서, 그쵸? M존에서, 제가 말하는 M존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요, 명목상 1등 같은 경우는요, 이 핑크존에서 이렇게 핑크존까지 떨어지고 나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눌림할 때 타점이 좀 영역을 잡을 때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명목상 1등이라든지 등락률이 큰 이런 1등주를 좋아하기보다는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 터지면서, 그쵸, 이렇게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1등주를 좋아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려볼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스윙 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이런 흐름이에요. 이 두 번째인데요. 최고의 스윙 타점은 이런 흐름입니다. 1차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강하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2차 급등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들면서요.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이제 지지 구간이 그죠? 이제 여기가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라고 하면요. 이 의미 이제 돌파가 이제 지지가 되는 구간이 여기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받고 평소 대금 이제 거래대금이 줄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조금 크게 나오면서요. 여기서 양봉을 그러니까 이거를 변곡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양봉 변곡 캔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되고 나서 지지받고 여기서 거래대금이 다시 나오면서 이 변곡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캔들. 여기가 이제 최고의 스윙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면이라든지 오늘의 그린 케미칼이 그 사례에 해당돼 갖고 오늘 이걸 설명하게 됐어요.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종목을 보시면요. 일단 사면을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로봇 관련준 테마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강한 테마 형성을 하고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면이라는 종목이 보시면은요. 이 거래대금이 크게 났죠. 이렇게 상승하죠. 그렇죠? 이렇게 상승하다가요. 이거 똑같은 차트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지고 상승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121선 돌파 나왔어요. 그리고 돌파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죠. 정확히 돌파되면 지지가 되니까 여기서 거래대금이 말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가격 조정이요. 그러다가 이 지지선 구간에서 아래꼬리 달고 지지받고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다시 양봉을 뽑아내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양봉 변곡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점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스윙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제 이날 로봇 테마가 탑1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환하면서 강하게 급등하면서 차트 만들었으니까 가는구나 2차 급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5% 정도 나와서 던졌지만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밀렸다면요. 스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윙 안에 단기 있다라는 의미는요. 큰 흐름상에서 여기서 스윙의 최적 구간인데 여기서 단타를 쳐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 캔들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요. 만약에 좀 밀렸다 칠게요. 내가 여기서 고점에 여기서 좀 밀렸다 칠게요. 그러면요. 이제 스윙은 보통은요.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그런 시가 아니면 이 장기평선 120일이죠. 여기 이탈하면은 던진다. 21선이랑 겹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잡는다면요. 여기서 샀잖아요. 추세 돌파할 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 밀렸다. 그러면은요. 단기로 이렇게 공략을 했지만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손절가 이탈 안 하면요. 다시 한번 재급등할 때 던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로 접근했지만 스윙으로 돌릴 수 있는 타점이에요. 이 추세 돌파 타점이. 여기서 잠깐 제가 타점에 대한 네 가지를 한번 분류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요. 타점에 따른 이름은요. 제가 과거부터 아래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라고 할게요. 이 의미 있는 고점을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여기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저항대를 돌파한 타점. 여기 돌파되죠? 그럼 저는 이걸 돌파 타점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이제 상승하다가요. 이 돌파됐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가격 조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의미 있는 구간, 지지 구간 있죠? 이제 여기가 돌파되면 지지가 되거든요.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매수를 이제 들어가는 거는요. 눌림 예측이라고 해요. 여기가 눌림 예측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이 전고점이 돌파되고 그 다음에 지지가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는 이러한 논리로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눌림 예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지지 받고요. 반등을 해요. 그런데 다시 이전 저점까지 밀려요. 그럴 때 이전 저점 여기가 이제 이전 저점이었잖아요. 여기서 확인하고 눌릴 때 매수하는 것을 눌림 타점이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눌림 예측 구간에서 실제로 눌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다시 밀리죠. 그럼 여기가 이전 저점이었잖아요. 매물대 있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눌림 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나서 이 작은 박스권 있죠.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추세 돌파라고 해요. 추세 돌파 타점. 그리고 나서 이 추세 돌파, 이 작은 박스권 돌파하고, 이제 왜냐하면 전고점으로 다시 돌파하려고 가려고 하는 타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세 돌파라고 하고요. 이 전고점 있죠. 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이걸 돌파 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요. 돌파 타점, 눌린 예측 타점, 눌린 타점, 추세 돌파. 그쵸? 이렇게 네 가지. 이것도 돌파 똑같잖아요. 이거는요. 이거 돌파.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돌파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전 고점이 그쵸? 돌파되면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구간이 여기가 뭐죠? 눌림 예측이죠. 또 여기가 눌림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타점을 4개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위로 가볼게요. 여기서 들어간 게 무슨 타점일까요? 여기서 그쵸? 돌파됐죠? 그리고 여기서 눌렸죠? 눌리는 거 확인하고 반등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추세 돌파 타점입니다. 추세 돌파. 이제 2차 급등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 돌파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밑으로 다시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오늘 공략한 그린 케미칼을 보면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사면을 봤죠?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이제 추세 돌파 타점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수익을 단기적으로 줬기 때문에 청산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쵸? 추세 돌파에서 만약에 다시 밀린다면, 이렇게 다시 밀린다면 조금 버텨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돌파되고 지지받고 다시 급등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슈팅을 주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리죠? 그러면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슈팅을 주면 단기적으로 청산을 하는데, 만약에 슈팅을 안 주죠? 슈팅을 안 주게 되면요, 조금 기다려서 단기로 들어갔지만 스윙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추세 돌파가.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이게 스윙 안에 단타 있다라는 의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스윙 구간인데요. 그거를 단기적으로 들어가 갖고 수익을 냈는데, 만약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 준다면 그거를 스윙으로 전환을 해서 좀 기다려봐서 수익을 좀 기다려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윙 안에 단타 있다는요, 전체적으로 스윙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단기에서 물리더라도 스윙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스윙 안에 단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 점이, 이렇게 안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N자형 파동이 잘 나오는 것은 강력한 테마, 그쵸? 강력한 테마인 경우에는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리고 대장주 후보일 경우.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재료가 있는 거. 특히 일정 및이요, 모멘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일정 및 모멘텀 재료라는 건 뭐냐면요, 사면이 로봇주였거든요. 여기 로봇이 제가 이제 증시일정을 지난주 이때 정리를 했는데, 이 로봇 보세요. 로봇이 여기 보세요. 1월 6일 날 관련 주식들 이렇게 일정이 있어요. 로봇 관련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주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날짜에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면은요, 그거를 일정 매매라고 하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예를 들면 로봇이 여기 또 모멘텀 매매에 들어가 있죠. 모멘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월, 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 목, 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제 화요일날 만약에 로봇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요, 이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일정 전후로 급등락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금요일에도 예를 들면 일정이 있어요. 로봇 관련 일정이. 그럼 역시나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 로봇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후로 해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모멘텀 재료는 뭐냐면요, 이 중간, 여기 딱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중간에 로봇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2차형 파동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요,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에요. 특히 일정도 크게 남아있고 뒤에, 그쵸? 중간중간에 모멘텀 이슈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2차 급등이 잘 나와요. 특히 강력하게 테마가 형성된 어떤 확률이 더 높아요. 이해되시죠?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해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다시 보면요, 단기를 스윙으로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이건 구간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스윙 구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 돌파. 하지만 이렇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냈죠. 만약에 이렇게 큰 파동을 주지 않고 밀렸다면 스윙으로 돌려갖고 추가 매수한 다음에 일정이 남아있고 모멘텀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급등하는 걸 노리는 겁니다. 그런 두 번째 사례가 그린 케미칼이라고 보셨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린 케미칼은요, 역시나 여기서 이게 이제 아까 사면의 그런 타점이랑 비슷하죠. 이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구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밀리죠.
여기서. 그럼 이제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공략하는 관점은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지지받고 급등을 해갖고 재돌파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했던 거예요. 이 파동이 나올 거라고. 이 파동이 나올 거라고 판단한 그거는요. 역시나 모멘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LA 산불 관련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오전장의 탑 1 섹터가 LA 산불 관련주였잖아요. 그 중에 큰 테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부 테마, 이렇게 테마 내 순환이 나왔거든요. 테마별 순환. 처음엔 전력기기가 엄청 강했다가요. 중간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재, 주택, 화재금 막 이런 것들이 다 여기다 묶었는데 여기서 막 상승이 나오다가요. 마지막에는 탄소 포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 포집 섹터로 돌 때 1등이 이제 등락률도 크고 그린 케미칼이 거래대금도 큰 이걸 1등으로 포착해갖고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들을 다 보면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2차 급등이 나오는 마지막 이 파동, 그쵸? 이전 저점보다 높은 구간,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서 2차 급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죠. 잘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코바이오도 2차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캠트로스도 2차 급등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구간이었잖아요. 다 추세 돌파봉이죠. 이게 보시면 오늘. 다 추세 돌파봉이라는 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 증시 일정 또 정리한 거 보시면요. 주간 증시 일정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LA 산불 관련 이슈가 또 내일도 그쵸? 14일에 강력한 강풍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또 확산이 될 수 있어요. 산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일정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밑에 보시면은요. 탄소 포집 관련 그쵸? 이슈가 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일정 이슈로요. 15일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요.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다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나열했잖아요. 1등주 이력이 높은 그린케미칼 그리고 캠트로스 이렇게 3등까지 이렇게 보시면 실제 오늘 이게 1, 2, 3등이었거든요. 수요일 일정 이슈가 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다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이 평소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요. 평소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양봉 캔들을 만들고 그쵸? 이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한 7, 8% 정도 공략을 해갖고 5% 정도 수익을 봐갖고 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단기에 슈팅을 이렇게 줘버리면요. 그냥 단기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타점이긴 한데 여기가 스윙 안에 단기 있다라는 말이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단타를 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스윙으로 돌릴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이에요. 일점이 모멘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탑원 섹터였거든요. 이게 탑원 섹터가 LA 산불 관련 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력망 손상이 조금 이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전장은 이게 강했다가요. 중간에 조림 회복 및 화재에 의한 탄소 배출. 그쵸? 그렇기 때문에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섹터가 이렇게 순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테마 안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 탄소 배출 기록이라는 막 이슈가 나오고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한 그린 케미칼이 5%, 6% 정도 상승했을 때 제가 포착을 해갖고 매매를 실제로 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수익을 봤는데 이제 후속으로 나중에 이것들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2차 급등을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스윙은요.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그쵸? 조정받고 나서 이 눌림 구간에서 변곡 구간에서 공략을 한 다음에 재상승을 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일정 및 모멘텀이 있는 그 강력하게 형성된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일봉 차트 같은 경우 이게 일봉이라고 볼게요. 그럼 기간 조정 후에 보통 매수 급소를 찾을 때 이게 눌림 예측이란 눌림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 돌파 매매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 그린 케미칼처럼요. 그쵸?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2차 돌파로 갈 그런 직전 이 작은 박스 돌파하는 구간에서 실제로 장주 한 10%까지 뭐 수익권이 매수 타점 2로부터 이상 갔긴 했는데 저는 5% 던졌지.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요. 이 추세 돌파권에 샀는데 그냥 밀려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보통은 이전 저점까지 깰 가능성은 많이 없고요. 인점이 모멘텀이 남아있다면 만약에 밀린다면요. 이 단기로 접근한 그런 물량을요. 스윙으로 돌려서 추가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매수 안 하더라도 좀 기다려갖고 여기 안 깨면 기다려갖고 다시 한번 2차 돌파 나올 때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 안에 단기 있다라는 표현이요. 전체적인 스윙 타점에서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변곡점을 딱 찍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보세요. 사면이라는 종목이 1차 돌파 나왔죠. 이때는 최고의 단기 매매 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횡보하다가 처음 의미 있는 거래대금으로 첫 장대 홍봉을 세울 때는 이때는 단기 매매로 들어가기 가장 좋은 그런 사례였어요. 아까 제일일렉트릭이랑 보여드렸죠. 그리고 나서 1차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그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번 이 돌파된 이 보세요. 이 선 121선을요. 이제는 지지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곡 구간이 어느 정도 근접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거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변곡 구간에서 실제로 이 변곡 가능성이 큰 이런 돌파된고 지지로 작용되는 이 121선 라인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거래대금이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거를 추세 돌파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윙으로 딱 들어가갖고 이런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파동에서 만약에 큰 슈팅을 주지 않았다면 어때요? 큰 슈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큰 슈팅을 줬다면요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슈팅을 주고 나서 밀리면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슈팅을 주지 않고 이렇게 밀리죠?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슈팅 안 줬죠? 돌파되고 나서 돌파 안 됐잖아요. 돌파 슈팅 안 줬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냥 바로 밀린다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서 접근했는데 여기서 물렸다. 그 욕심 부려갖고 물렸다. 여기까지 봤다가 그러면요 손절하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쵸? 여기 시가 이탈 안 했잖아요. 돌파 추세봉 시가 이탈 안 했으니까 시가 추세 이탈 안 했으니까 좀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2차 급등 나왔을 때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서 스윙 매매로 전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요. 글을 읽어보면서 요약해볼게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영역이요. 이겁니다. 스윙 타점 중에 가장 선호하는 영역이 아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눌림을 예측하고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이 확인받고 나서 그쵸?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 돌파로 가는 그런 구간 있죠. 그런 구간을 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요. 왜냐면요. 이렇게 양봉으로 변곡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고 산 거 아니에요. 아까 사면도 그렇고. 그러면은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줘도 한 5% 슈팅을 줄 때 아까 나왔잖아요. 매도를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단기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혹시나 조금 다시 한번 급등 안 하고 밀리면은 스윙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큰 슈팅이 없으면 여기서 만약에 큰 슈팅이 안 나오면요.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통해 갖고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 속에 단기에 있다라는 말이요. 이런 추세 돌파봉 초입에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윙 속에 이제 스윙 큰 흐름상에서는 스윙 타점인데 여기서도 단기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스윙 속에 단기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이 타점 있잖아요. 이게 강한 테마로 형성된 종목에서요. 일장 1차 돌파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이 줄면서 음봉이 나오다가 이제 당일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 이슈가 오늘 그린키밀카처럼 이슈가 나오면서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붙고 양봉이 뜨면요. 이때 단기 스윙으로 매수하는 추세 돌파복 타점이었어요. 오늘 설명한 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그쵸? 여기나 여기 오늘 여기서 공략했잖아요. 여기요 그쵸? 왜냐면 LA 샘플 관련주 세부섹터 그린케미칼이 탄소 포집 관련주 대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실제 여기서는 수익을 잘 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매매를 했는데 여기 다 수익 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하락이 나오길래 안 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매매를 해봤던 거고요. 사면도 역시나 스윙으로 돌릴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보시면 여기서 그쵸? 변곡 구간에서 양복 뜨는 거 보고 여기서 공략했다가 5% 줘서 던졌는데 뭐 10% 15%까지 급등했긴 했지만 스윙 타점으로 좋은 구간이죠. 만약에 내 스윙으로 그냥 좀 10% 이상 노렸다 여기까지 노렸다 그러면 편안하게 또 10%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스윙 속에 단기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해 갖고 수익을 봤던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는 이번에는 스윙 안에 종배 있다라는 관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전진건설로부터 역시 재건으로 공략을 했잖아요. 재건이나 LA 산불 관련 보세요. 장대 양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 받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세 돌파봉으로 볼 수 있죠? 그쵸? 그치? 이해되시는데 거래들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여기서는 하진 않았고 굳이 여기서 했잖아요. 최근에. 왜냐면 보세요. 1차 급등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이렇게 2차 급등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전 저점 부근에서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쵸? 이날도 역시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여기 있는 거래대금보다 훨씬 평균적으로 크게 터졌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이 작은 박스권을요.
그럼 여기 다 박스권이기도 하고, 그때 2차 급등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세 돌파봉에서 접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추세 돌파봉으로 접근은 하진 않았고요. 실제로 다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윗골이 조금씩 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질 때,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제가 이제 종가 베팅 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녹색 존에서. 그리고 나서 당일 그냥 수익을 줘갖고 던지긴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종배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종배로 들어갔는데요.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한 타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돌파된 게 확인이 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또 이슈도 나오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장대봉에서 조금 밀리고 이 전고점 이 돌파됐잖아요. 돌파되고 이제 캔들로 그려볼게요. 이게 보시면요,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4만원이 한 요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원이 이렇게 돌파됐잖아요. 그쵸? 여기서 돌파됐죠. 돌파되고 나서 첫 지지받는 구간에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에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 돌파봉, 이게 기준봉이 되거든요. 돌파되면은요. 기준봉 중심선까지 만약에 밀린다면요. 스윙으로 전환해갖고 좀 더 매수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수익을 주면요. 그래, 땡큐, 고맙다. 이렇게 던지겠지만요. 그쵸? 종배 관점에서 또 이슈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밀리면 스윙으로도 전환이 가능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제이시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최근에 보시면요. 제가 이거 이렇게 강력한 1차 돌파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2차 돌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때 이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는 그 전고점 돌파봉이 나왔거든요. 이때는 제가 여기서 종가 매매 베팅 관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저 돌파되고 나서 상승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보통 잘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는데 다음날 떨어졌는데 손절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샀잖아요. 이게 종배에서 스윙으로 전환한 관점입니다. 왜냐면요, 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장대양봉 캔들이 나잖아요. 안착하면서. 그럼요, 나중에 이게 다시 조금 밀리게 되면요, 이 중심봉에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리면 이런 식으로 1차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2차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돌파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장대양봉이 나오고 나서요, 이 매물대 의미 있는 전고점이 이제 지지가 되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받고 나서요, 다시 한번 재급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서. 그래서 만약에 이 중심봉까지 만약에 밀린다면요, 이 전고점이자 이 중심봉까지 밀리면은 더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재급등이 나올 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관점이요, 그겁니다. 스윙 안에 종배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심봉까지 밀리면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배로 접근한 다음에 바로 오르지 않으면, 아까 전진건설은 그냥 바로 올라왔고 던졌잖아요. 4-5%. 근데 만약에 오르지 않으면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급등할 때 던지는 그런 좋은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한 개 더 보여드려 볼게요. 보세요. 이게 신고가 돌파봉이거든요. 하이젠 알아내면 로봇 관련주 일정 및 모멘텀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N자형 2차 파동으로 상한가를 갖긴 했지만요. 보세요. 상한가가 이게 처음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음날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쪽까지 밀리면은요, 좀 분할로 모으려고 했어요. 왜냐면요, 이거 중심봉이거든. 이 중심봉을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상 매매로 단기 매매도 가능했던 거예요. 음봉으로 한번 이렇게 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막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 상승 이 음봉에서요, 이렇게 보통 매물 소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딱 사서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단기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눌릴 때 사서 한 3-4%에서 던지고, 그쵸? 근데 이게 스윙으로 가능한 타점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일부 남겨놨는데 만약에 밀리죠? 그러면 여기를 중심봉으로 또 여기서 중심봉까지 밀리면 이거를 스윙 타점으로 또 추가 매수해갖고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기로 접근했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요, 단기, 그쵸? 또는 종배 관점으로 이런 데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 그쵸? 떨어지면 접근해볼 수 있지만요, 바로 안 오르면은요,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늘 오르지 않았다면요, 떨어졌다면 이 중심봉 있죠? 이 기준봉의 중심선 전고 여기까지 더 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추가 급등할 때 던지는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 안에, 그쵸? 스윙 안에 단계 있다, 종배 있다, 이렇게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스윙 안에 단계 있다, 스윙 안에 종배 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황에 맞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LA 관련 테마였죠. LA 산불 관련. 그 연속성 있는 재료로, 그렇죠. 큰 숲을 먼저 파악하고 이제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윙 안에서 유연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명심할 거는요. 제가 이제 오늘 차트적인 설명을 전체적으로 했지만요.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및 이슈 지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실제 가장 중요해요. 제가 오늘 로봇도 아까 사례로 보여드렸지만 그게 강력한 테마였거든요. 로봇이.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집단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기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설명한 그린 케미칼 그런 거 있잖아요. 탄소 포집 관련주들요. 그것도 일정미 모멘텀 이슈가 있었고, 아까 그 모멘텀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 섹터 흐름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장주였고,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차트가 잘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 가시네요. 스윙 안에서 유연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단기에서, 그쵸? 종배나 단기에서 스윙으로 전환해갖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대원전선도 보시면요, 이때 이제 1차 돌파 나왔죠? 그쵸?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우원식 관련된 테마로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1차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차 급등이 나올 거라고 하고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추세 돌파봉에서요. 그런데 물렸다고 칠게요. 여기서 물렸어요. 근데 추세 돌파봉 시가 이탈 안 하고 기간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LA 산불 관련 전력 테마로 이제 다시 테마의 색을 바꾸고 나서 2차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세봉에서 접근했을 때는요. 이걸 이제 추세봉 시가라든지 아니면 그 기준봉 시가라든지 아니면 추세 돌파봉에 그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요. 조금 스윙으로 돌려갖고 기다린 다음에 다시 2차 급등이 나올 때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오늘 같은 이렇게 보세요. 작은 박스권을 돌파해갖고 추세 돌파봉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면요. 오늘도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죠. 갭이 높아갖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요약을 해볼게요. 스윙 안에서 유연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스윙 안에서 첫 돌파 됐죠. 의미 있는 거래가 돌파하면서 테마 형성하고 1등 했죠. 그쵸? 첫 이슈 부각받으면서 그러면 여기서 종배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종배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왜냐면 첫 자대항봉이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된 첫날이니까 요런 것들을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종배 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밀린 다음에 스윙으로 다시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타점이 뭘까요? 이거였죠. 보세요. 1차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받고 다시 2차 급등이 이제 나오는 그런 추세 돌파봉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하지 단기로 이제 스윙으로 들어가는 타점인데 여기서 단기로 들어가고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쵸? 스윙 안에서 또 유연하게 단기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스윙 안에서 유연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하지 않고 만약에 또 이렇게 밀린다면은 이거를 또 스윙으로 돌려갖고 유연하게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미 모멘텀이 남아있는 이슈라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요. 제가 오늘 최고의 단기 타점이라고 했죠. 그쵸? 홍보하다가 첫 돌파, 1등주, 그쵸? 1등주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의 그런 첫 시세가 나오면서 형성된 테마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슈 부가고 테마 형성된 1등주, 제일 일렉트릭이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건 종배 관점에서 나중에 스윙으로 또 옮겨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최고의 스윙 타점 뭐죠? 거래대금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받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이제 모습 나오고 여기서 이제 평소 거래대금보다 그쵸? 좀 더 크게 나오고 다중 지지선 여기 이제 아까 121선에 할게요. 121선 돌파 후 121선 근처에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지지받는 거 확인되고 평소 대비 거래대금이 여기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세 돌파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추세 돌파봉. 이걸 변곡 캔들로 보는 거예요. 이제 2차 돌파의 초입이라고 보고 여기서 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요. 이 스윙 타점인데도 불구하고 단기로 접근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스윙 안에서 유연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면과 아까 그쵸? 사면과 오늘의 그린 케미칼이요. 이 스윙 타점인데 불구하고 스윙 안에서 단기 매매를 했던 겁니다. 좀 안전한 그런 안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요.
결국은요, 제가 오늘의 시황을 읽었잖아요. 그쵸? LA 관련, 삽불 관련주 시황을 먼저 읽었고요. 그에 맞는 재료였죠. 탄소 포집이요. 아까 탄소 탄소 포집 관련 수혜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거래 대금을 동반했죠. 그린 케미칼 뿐만이 아니라 에코바이오라든지, 아까 뭐였죠? 에코바이오, 캠트로스 등 그쵸? 집단적인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인 데다가 거기서 가장 크게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2차 급등을 볼 수 있는 추세 상승봉이 나왔을 추세 돌파봉이 나온 그린 케미칼을 공략을 한 거잖아요. 1등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타점에서만이 그쵸? 이 타점에서만이 이 단기에서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 최고의 스윙 타점도 역시 단기에서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단기로 이 스윙 타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스윙 타점,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단기, 여기서 스윙 타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건 종배 타점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이렇게 돌파해갖고 이렇게 첫 돌파는 그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방금 제일일렉트릭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종배 타점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장대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는 이걸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좀 밀린다면요. 그쵸? 그럼 스윙 타점 안에서 종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방금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요, 아까 이렇게 2차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원래 스윙 타점이잖아요. 그쵸? 스윙인데, 제가 단기적으로 공략한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쵸? 스윙 안에서 단기 매매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단기 매매에서 단기 수익을 안 준다면 스윙 타점이기 때문에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정 및 모멘텀이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면요. 그리고 또 대장주 후보라면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는요, 유연하게 하면은 수익을 내기 좋은 타점이기 때문에 고수들이 많이 하는 타점이에요. 한 가지 높아지분으로 얘기하자면요, 여기만이 단기에서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한 타점입니다. 그래야 좀 안전한 타점. 왜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막 첫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여기서 단기 매매했다 칠게요. 여기서요. 물론 여기서 단기 매매 능숙하게 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기 자체 연속 양봉에서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물론 오늘 이게 지난주에 1등이었는데 오늘은요, 뭐 세명전기라든지 다른 종목이 상한가 갔잖아요. 아까 순환하면서요. 강한 테마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게 순환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단기로 접근했어요. 여기서 이거를요, 손절 안 하고 단기에서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타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단기만 할 수 있는 타점이에요. 스캘핑이라. 왜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눌리면요, 몇 퍼센트나 물려요. 기준봉 주식까지 밀린다 해도 30-40%가 밀려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텨내요?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30-40%까지 비중이 버텨낼 수 얘기에는 좋은 타점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단기에서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한 타점 또는 종배에서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한 타점은요, 여러 데죠. 종배에서 스윙으로 가능한 건 여기 돌파할 때, 그리고 조금 밀리면 여러 데죠. 그쵸? 그러면은, 아니, 이게 첫 번째 설명한 거고, 두 번째는요, 이런 거겠죠. 그쵸? 이런 데만이 단기에서 들어가서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한 타점이지, 막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뭐 이런 데서 막 단기로 접근한 다음에 손절 안 하고 밀리면은 스윙으로 접근하겠다, 막 이런 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죠?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두 개의 타점은요, 단기에서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한 타점이에요. 유연하게 잘 대응한다면요. 하지만 아까 말한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갖고 상승한 그런 구간에서는요, 함부로 손절 안 하고 추가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높아지면서 하나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까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 이런 데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던지면 되잖아요. 단기로 들어갔을 때 던지면 되잖아요. 일정 정도 슈팅이 나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요, 요런 데서 들어가죠. 요런 데서 막 추격 매수해서. 근데 여기서 샀는데 윗골 달리고 크게 밀려. 그럴 경우에는 스윙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좋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나요? 스윙 안에 단기 있다, 스윙 안에 종배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조금 트레이딩을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감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연결된 타점, 이걸 두 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